자, 146페이지부터 다시 여러분과 함께 2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또 28강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됩니다. 자, 즐겁게 우리 또 다시 함께 열공을 해봅시다. 146페이지입니다. 영융환원로 코렉선은 환원로하고 영융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세계 최초로 개발된 포스코의 파이넥스 지금 실용화되고 있죠. 그 파이넥스가 어떤 의미로는 코렉스에서 조금 발전한 겁니다. 자, 이때 영융로에서 수행되는 역할이 아닌 영융됩니다. 영융되어 수행되는 역할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환원가스를 생산합니다. 환원가스. 왜냐하면은 재선은 환원 재련입니다. 그래서 고로에서도 우리가 바람이 산소가 들어가 CO와 결합해 가지고 환원가스, CO 가스가 생성이 돼 가지고 그게 올라가서 철광석을 환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융로에서 수행되는 역할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환원가스 생성 맞습니다. 석탄 건조하고 탈가스와 역할 맞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 간접 환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슬래그 강제를 용해하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환원로는 뭐냐면은 영융로에서 생성된 가스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겁니다. 요것도 참 잘못됐네요. 영융로와 환원로가 있는데 요거 제가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중대하게 이거 잘못됐네요. 자, 다시 한번 밑에 설명. 영융로라는 것은 석탄을 말이죠. 산소로 가스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원된 직접 환원철은 환원철 일부가 직접 환원한 후 용성과 슬래그로 용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 제가 조금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환원로는요, 영융로에서 생성된 가스로, 그걸 영융로에서 이제 이 환원가스가 생성됩니다. 생성되는데 이 가스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겁니다. 환원로는요. 그래서 영융로는요, 또 어떠냐 하면은 산소로 가스하고 환원된 직접 환원철은 직접 환원철 일부가 직접 환원한 후 용성과 슬래그로 용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합원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다합원이 영융로가 아니고 요거는 환원로 역할입니다. 철광석 환원하는 이거는 환원로의 역할입니다. 자, 요게 쉽게 말하면은 영융로에서 석탄 건조하고 탈가스하고 뭐 이런 거 환원가스를 생성하고 슬래그를 용해하는 역할까지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환원가스가 생겼어요. 자,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환원로에서는 철광석을 CO가스나 뭐 이런 간접 환원가스가 간접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원로가 맞고요. 요 가와 나와라는 영융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착각을 했느냐면 제가 좀 변명 같지만은 이 코렉스는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한번 등장해 가지고 우리가 별로 이렇게
다루거나 접촉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제가 이제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에게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33 고로 횡단면이 고로 이제 옆으로 횡단면이 종단면에는 횡단면 수평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유로 부적합하면 왜 그 둥글게 되어 있느냐? 항상 이게 어떤 그 구조물이 둥글게 되어 있으면은 균일하게 압력이 작용하고 가스 상승이 균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 울산이나 여수에 한 가본 적 있나 모르는데 그 석유화학단지에 가면은 그 가스를 전부 다 둥글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골고루 거기에 이제 압력을 가해질 수 있도록 둥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로 횡단면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상승이 균일하게 된다. 열 분포가 균일하게 한다. 장애물 강화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둥글게 해줘야 됩니다. 열 발산을 크게 한다 이거 아닙니다. 모양이 원형이 되면 열 발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35번 로에 쓰이는 염기성 내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점토질이나 샤모트질이나 규산질은 대표적으로 산성 내화물입니다. 마그네시아 내화물이 염기성 내화물입니다. 마그네시아질 대표적인 게 이렇게 MgO하고 CaO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말이죠. 전로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산성을 썼습니다. 산성법, 데시머법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만 해도 영국 같은데 철광석이 질이 높았습니다. 우리 철광석을 개발할 때 보통 보면 그냥 산 같은 걸 이렇게 표토를 벗겨내고 바로 채굴 했습니다. 순도가 높았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산성물질이 점토나 샤모트질이나 규산질이 땅에도 또 많아요. 그래서 이 내화물을 써도 관계없는데 이제 점차로 철광석 품질이 떨어지고 인이나 황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염기성 내화물을 써야만 이제 손상이 덜 입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내화물을 쓴다. 백운석, 마그네시아. 백운석은 돌로마이트죠. 대표적인 염기성 내화질입니다. 자, 고로에서 화입. 고로 이제 로를 새로 이제 짓고 아니면 대대적인 개수를 하고 그 밑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걸 화입이라고 합니다. 로황, 황은 상황이 노상황입니다. 매우 나쁠 경우 코크스 및 상황이 매우 나빠가지고 철광석을 넣어가지고 바로 녹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제 코크스나 석회석을 장입해가지고 로 상태를 안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무슨 장입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공장입이라고 합니다. 블랭크 장입이라고 하는데요. 공장입은 철광석을 안 넣고 지금 그냥 노를 이제 내부에 이제 코크스나 석회석을 넣어가지고 이제 건조시키고 상황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열한다고도 보면 되겠죠. 이게 공장입이고요. 흉장입은 코크스에 비하여 광석량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거 코크스보다는 철광석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장입이라고 합니다. 경장입, 열을 올려주기 위해서 철광석보다는 일정량 코크스에 비하여 광석량을 좀 줄인 때입니다. 이걸 경장입이라고 합니다. 자, 코크스비를 우리는 딴말로 말하면 석탄비라고 합니다. 코크스비를 딴말로 하면 석탄비라고 합니다. 장입 원료와 코크스의 중량비를 코크스비라고 합니다. 선철 1톤을 만들기 위하여서 고로에서 사용한 코크스 질량입니다. 장입 원료 10 내지 20% 정도의 범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면은
코어커스 이거는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공해물질을 많이 내뿜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코어커스비를 좀 줄인다. 가루 석탄도 넣고 기름값이 쌀 때는 중유 같은 것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가성비를 낮추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 말이죠. 철강 제품도 워낙 가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요즘 조선소들이 보니까 굉장히 이중고를 겪더라고요. 중국이 대량으로 주문해가 지금 세계 1위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소에 이제 그 후판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제철소는 비싸니까 중국 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들어가는 기자재 같은 것도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요. 일단 가성비가 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기사를 접할 때마다 좀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37번 마치고 또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고로조업 중 노체 연화입니다. 연화, 내화벽돌입니다. 노체 연화 침식이 심하게 진행되는 현상을 발견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노체 보호 조치를 하는 것 중에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안에 있는 냉각반은 플레이트는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체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냉각반 교체를 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 내죠. 본래는 내화벽돌, 벽돌을 쌓을 때 우리 건물 지을 때도 벽돌을 쌓고 그 사이에다가 우리 뭡니까? 시멘트를 채우죠. 마찬가지로 이 고로조업할 때도 노에 내화벽돌을 쌓을 때 그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시멘트를 이겨서 거기서 발라줍니다. 이걸 모양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이걸 부정형 내화재라고 합니다. 그런 사이사이 요걸 가지고 이제 밀어 넣어줘. 압입을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다 논해가스 흐름의 중심유화조건도 논해가스가 가급적이면 바깥쪽 말고 중심 쪽에서 모여서 흘러가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한다. 맞지요? 고온조업한다. 고온조업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노체 연화가 침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상 온도는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41번 요것도 이제 계산 문제니까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코어커스 중에 회분 7%, 수분 4%, 휘발분 5% 함유될 때의 고정 탄소량은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날아가거나 없어져야 할 물질입니다. 특히 회분 같은 거는 없어지면 좋은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회분이 1% 증가하면요, 코어커스를 2배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분이 없어지면 좋은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코어커스 중에 탄소, 우리가 필요한 고정 탄소 C 양은 어떻게 되냐? 여기 100%에서 회분, 휘발분, 수분 요걸 저희가 뺀 겁니다. 그래서 84%다. 이것도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계르추 SK38번 용융연화점 온도인 것은 이건 조금 멘붕이잖아요. 그죠? 38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든지 하나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34가 1750이다. 이걸만 하나 알아봅시다. SK34번이 1750이다. 그럼 35는 얼마가 되냐면 1770, 36은 1790, 37은 1800,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르네요. 조금 뛰어 올랐죠. 그죠? 1825. 그 다음에 SK는 1850.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 원래 20씩 뛰어오다가 여기에서는 얼마 뛰어왔습니까? 그러니까 35가 뛰었죠. 그죠? 보통은 20이 뛰었는데 35가 뛰었고 여기에서 37에서 여기까지는 또 25가 뛰었죠. 그래서 뭐 꼭 이게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20씩만 했다면은 여기에 1810, 그 다음에 1830 하면은 그거 비슷한 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충.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기준으로 온도는 알아야 되겠다. 주로 제가 본 데는 SK34를 하나 알아두면 좋겠네요. 20씩 뛰어 올라간데 이거는 35, 그 다음에 또 25인데 그거 뭐 그래도 객관식에서는 유사하잖아요. 그죠? 이 온도나 숫자는 꼭 딱 안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기준으로 알아둬야 된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저급 내암물은 질이 나쁜 내암물은 SK26에서 29다. 그래서 온도는 26에서 29면은 1580에서 1650이다. 그 다음에 중급은 SK30에서 33이다. 1670에서 1730이다. 고급은 SK34에서 40이다. 고급이 되죠. 그죠? 1750에서 2000도씨다. 그 다음에 특수고급 재료는 SK42 이상인데 사용온도 범위는 2000 이상이다. 이렇게 이런 것도 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이걸 뭐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그 어느 부분에 키포인트 되는 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소결용 원료를 소결기 대차. 소결기 대차를 우리는 뭐냐면 주철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팔레트라고 합니다. 팔레트로 장입할 때 적합한 편석은 수직 편석이라고 했습니다. 수직 편석. 뭐냐면 팔레트 위에다가 제일 바로 위에다 상부광을 얹습니다. 크기가 조금 큰 걸 얹어야만 철광석이 안 흐르겠죠. 그 다음에 미세광, 미세한 광석이 많습니다. 요걸 그 위에 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회서, 그 다음에 코크스를 넣는데 그 불빛이 조금 오래 갈 수 있도록 밑에 해줘야 됩니다. 코크스. 그 다음에 위에는 불이 잘 붙들어가는 미세 코커스, 요런 순서입니다. 자, 요 순서도 제가 본 데는 얼마든지 실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착착 위로 쌓아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수직 편석이라고 합니다. 항상 수직 편석은 알아둬야 됩니다. 수직 편석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레이트 바에서 상부광, 미세광, 석회서, 코커스, 미세 코커스 순으로 수직 편석 장입한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화격자봉, 그레이트 바를 화격자봉이라고 합니다. 불이 이제 불하고 접촉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화격자봉이라고 하는데 화격자봉, 그레이트 바 바로 위에 입자가 큰 상부광을 장입하여서 미세한 철광석 가루가 녹아 달라붙거나 또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두 가지입니다. 뭐 어떤 시험 내면 그레이트 바 위에 상부광을 장입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미세한 철광석 가루가 녹아 달라붙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 여기에 이제 그 이유입니다. 자, 45번 광석에서 철분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은 자철광이다. 적철광은 철분 함량이 한 70% 정도 되고 자철광은 철분 함량이 72% 정도 됩니다. 다만 철광석 필요하는 성은 적철광이 우수합니다. 47번 고로가스 청정 설비 중 건식 장치인 것은 요즘 보니까 이게 여과식 청정기. 여과식은 뭐냐면은 여과식은 백필터인데 이제 여과포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먼지 같은 그 안에 모이면은 그 여과포를 갈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청소기나 이런 것도 여과식입니다. 그럼 습식은 뭐냐면 이게 조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다이센 청정기, 허들와시, 스프레이와시. 요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좀 옛날식인 것 같아요. 자, 요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철광석 소결 장치에서 가루광석을 분광석이라고 합니다. 분광석에 요거는 진짜 틀렸네요. 점화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점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기억력이나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미처 발견을 못한 게 있습니다. 점화로 고쳐주세요. 점화는 점화로는 어디에? 장애입 원료 표면에 착화합니다. 장애입 원료 표면에 착화합니다. 자, 이건 사실 소결 원료에 착화한다. 이것도 근데 왜 소결 원료는 여기서는 좀 애매한데 소결 원료라는 것은 철광석이에요. 근데 또 코크스도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장애입 원료 표면에 장애입 원료 표면에는 미세 코크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점화가 아니고 점화로 고쳐주세요. 49번 고로 특정부에서 통기를 영어로 ventilation이라고 하는데 통기 저항이 작고 바람이 잘 통해 다른 부분과 가스 상승에 차이가 생기는 현상. 그래서 이게 이제 철광석하고 코크스가 있으면은 위에서 고로 위에서 이제 일정한 압력이 가해져야만 적당한 압력이 가해져야만 이제 뜨거운 가스가 올라가면서 적당한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시간을 갖고 환원을 하고 녹이는데 어느 특정 부위에서 그 저항이 통기 저항이 작아버린다면은 그 환원 작업, 용융 작업 하기 전에 그 위로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벤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현상,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을 우리는 날바람 채널링이라고 합니다. 고로에서 빠르게 그러면 가스가 상승해 가지고 광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입니다. 이걸 또 날바람 취발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현상 자체를 영어로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벤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강 수업도 49번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재충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열공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